여기 요양원 한 번도 안 가보시고 행복하게 살고 계신 90대 어르신들 세 분이 있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자식들 손 안 빌리고 매일 친구들 만나서 소주 한 잔 기울이는 이 할아버지들. 심지어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는데 큰 잔병 없이 건강하십니다. 이 분들 도대체 다른 노인분들과 뭐가 다를까요? 오늘 제가 직접 만난 세 분의 90대 할아버지들한테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건강 상식 완전히 뒤집어질 겁니다.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그렇게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분들이 말씀하신 진짜 비결. 지금부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건강하게 90세까지 살 수 있는 방법 알게 됩니다. 약도 별로 안 먹고 병원도 잘 안 가고 그러면서도 매일 친구들 만나서 웃으며 사는 그 비법. 이거 알면 여러분 인생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식들한테 짐 안 되고 요양원 걱정도 안 하고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분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해드릴게요. 절대 다른 채널로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난주 동네 공원 벤치에 세 분의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려다가 귀에 들린 대화 한마디.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70년이라는 말씀. 91세, 90세, 89세. 세 분 모두 90대였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하셨어요. 목소리도 또렷하고 웃음소리도 시원시원하고. 요양원은 생각 안 하시냐고 여쭤보니 한 분이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요양원은 왜 가냐고. 매일 이렇게 만나서 막걸리도 마시고 밥도 먹고 재밌게 사는데 거기 가면 친구들도 못 만나지 않냐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건강 상식이 다 틀렸다는 생각이 든 게. 첫 번째로 이분들이 강조하신 게 바로 친구였습니다. 운동도 아니고 식이요법도 아니고 친구. 동창들 대부분 다 돌아가셨는데 자기들 셋은 아직도 이렇게 만난다고 하셨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특별한 약속 없이도 그냥 자연스럽게. 한 분은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매일 친구들 만나는데 뭐가 외로우냐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가면 TV도 보고 또 내일 친구들 만날 생각하면 기분 좋다고. 요양원 가면 친구들 못 만나는 게 싫어서라도 안 간다고. 우리가 그동안 건강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라고 했던 것들. 영양제 먹고 운동하고 병원 다니고.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건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사람과의 관계. 이게 진짜 장수의 비결이더라고요. 두 번째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더 재밌었습니다. 며칠 전 공원에서 어떤 할머니를 만나셨다고 합니다. 옷도 낡고 손수레도 오래된 거 끌고 계신 분. 나이를 여쭤보니 89세. 밥은 잘 드시냐고 물으니 돈이 없어서 제대로 못 먹는다는 대답. 할아버지가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서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 드리려 했는데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손을 막 흔드셨답니다. 의심받을까봐 다시 집어넣으셨다는 할아버지. 며칠 후 또 그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번엔 할머니 쪽에서 먼저 말씀하셨답니다. 저번에 돈 주시려던 거 기억하냐고. 그때는 갑자기 그러셔서 놀랐는데 지금 달라고.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다시 5만 원을 드렸고 할머니는 그 돈 받아서 빨리 집어넣고 가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딸한테는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치매 들었다고 할까봐. 이 말씀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 나보다 힘든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가짐이 이분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비결이었습니다.
이분들한테 행복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오늘 같이 인터뷰도 하고 조금 있으면 맛있는 점심도 먹을 거라는 대답?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친구 만나는 것, 밥 먹는 것, 그냥 오늘 하루를 사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점심 먹으러 함께 갔습니다. 5분 거리에 있는 돼지불고기집.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시는 걸 보니 단골 손님이 확실했습니다.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이분들은 외롭지 않게 사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한 분은 부인이 돌아가셨지만 딸이랑 같이 살고, 또 한 분은 혼자 사시지만 옆집 사람들하고 친하다고. 그게 바로 장수의 비결. 외롭지 않은 것. 90대인데도 유머가 있으시고 서로 장난치시는 모습. 이게 바로 건강의 비결이 아닐까요? 웃으면서 사는 것.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지내는 것. 돼지불고기에 된장찌개, 밥. 이분들이 숟가락 들고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면서 또 깨달았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은 특별한 게 아니구나. 그냥 맛있게 먹고 친구들이랑 웃고 그렇게 사는 거구나.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세 분이 웃으면서 농담하시는데 결국 한 분이 계산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매번 돌아가면서 내신대요. 오늘은 이 사람, 다음엔 저 사람. 그렇게 공평하게. 다시 공원으로 가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건강 비결이 뭐냐고 물으니 한 분이 대답하셨어요. 옛날에 운동선수였다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육상을 해서 100m 달리기에서 이분을 이긴 사람이 없었다고. 대학교 들어가서는 럭비 선수들이 이분을 끌어갔답니다. 몸이 빠르니까 공 잡으면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고. 대학교 2학년까지 전문적인 선수 생활을 했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력을 키워놓은 것, 그게 나이 들어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운동이 첫 번째 비결. 그런데 또 다른 분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스트레스 안 받는 거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건강의 기본이라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것.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억제를 안 하는 거. 이게 건강의 비결이라고 하셨어요. 당뇨도 있지만 뭘 먹지 마라, 뭐는 적게 먹어라,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한다고. 대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이게 제일 건강의 기본이라고.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당뇨 있으면 이것저것 조심하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사신대요. 오히려 그게 건강의 비결이라고. 술에 대해서도 두 분이 의견이 달랐습니다. 한 분은 술 적게 먹으면 오래 못 산다고 하시고, 다른 분은 술을 많이 먹으면 체 기능에 과부하가 걸려서 안 좋다고 하시고. 그런데 재밌는 건 두 분 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두 분 다 90대인데 멀쩡하시다는 거. 결국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술을 많이 마시냐 적게 마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게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적당히 마셔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 술을 줄여야 하고,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맛있다고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는 것, 뇌도 한계가 있으니까 적당히 먹어야 한다는 것, 결국 핵심은 적당히인 것 같았습니다. 세 분이 입을 모아 강조하신 게 또 있었습니다. 바로 친구의 중요성. 좋은 친구들이 있는 게 장수의 비결이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혼자 있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서 친구들 만나는 게 좋다고. 실제로 이분들은 서로를 너무 잘 챙기세요. 식사하고 집에 가기 전에 서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대요. 잘 갔냐고, 무사히 도착했냐고.
혼자 사는 친구가 있으니까 걱정돼서 꼭 연락하고 그 친구가 잘 갔다고 답장 보내준다고. 90대인데도 이렇게 서로를 챙긴다는 게 이게 진짜 우정이구나 싶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서로 의지하고 서로 걱정해주고 이런 관계가 있으면 외롭지 않은 겁니다.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욕불급이라고. 먹는 것이든지 운동이든지 다 과욕이면 안 된다고. 자기 체력에 맞게 적당하게 해야 한다고. 모든 게 적당하게 하면 장수할 수 있다고. 과욕불급.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 우리는 그동안 더 많이 더 열심히 하려고 했잖아요. 운동도 많이 하고 영양제도 많이 먹고.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내서 어떻게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한계가 있다고. 뛰기 선수도 자기 한계가 있는데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게 욕심이라고. 딱 10cm 걸을 수 있으면 10cm만 걷고 11cm 걸으려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자기 한계를 아는 것,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 적당히 사는 것, 이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사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세상은 자기 혼자만이 옳은 게 아니라고. 내 생각하고 정반대인 생각도 인정하라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우리는 그동안 너무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며 살았던 건 아닐까? 다른 사람 생각은 틀렸다고 내 방식대로만 하라고 강요하진 않았을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마음이 평안하면 스트레스도 안 받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 건강해지고 그게 장수의 비결이라고. 결국 다 연결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도 적당히 먹고 마시는 것도 다른 사람 생각을 인정하는 것도 결국 마음의 평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면 건강해지는 거고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세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저녁 때 되면 또 바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저녁 먹고 TV 보고 또 내일 뭐 할지 생각하고 그런 게 다 바쁜 일이라고 웃으면서 대답하시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쭤봤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건강에 유의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하라고. 나이 든 사람은 걷기 운동을 하라고. 그리고 친구를 소중히 여기라고. 친구 없으면 외로워서 못 산다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고. 적당히 벌고 적당히 쓰고 적당히 먹고. 그렇게 살면 스트레스도 안 받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다른 사람 생각도 인정하라고. 내 생각만 옳다고 우기지 말라고.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사람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다고. 그게 장수의 비결이라고. 세 분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자주 만나라. 외롭지 않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둘째,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라.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하라. 셋째,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라. 억제하면 오히려 더 안 좋다. 넷째, 과욕 부리지 마라. 모든 게 적당히가 좋다. 자기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살아라. 다섯째, 다른 사람 생각도 인정하라. 내 생각만 옳다고 하지 마라.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진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가 그동안 건강하게 살려고 했던 노력들을 생각했습니다. 영양제 먹고 병원 다니고 이것저것 조심하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건강의 비결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웃으면서 살고 적당히 먹고 마시고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요양원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 열심히 하고 약 잘 챙겨 먹고 병원 정기검진 받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외롭지 않게 사는 거예요. 친구들이 있어서 자주 만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요양원 안 가는 비결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외로우면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면 건강도 나빠지고. 그런데 친구들이 있으면 다릅니다. 매일 만날 사람이 있고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고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으면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되고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되고. 그런데 그렇게 억제하면서 살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거예요. 세 분의 할아버지들이 건강한 이유는 억제하지 않고 사시기 때문입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물론 과하게는 안 하세요. 적당히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비결입니다. 적당히.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딱 자기한테 맞게. 여러분도 이제부터 실천해 보세요. 친구들한테 연락하세요. 오랜만에 만나서 밥 한번 먹자고. 혼자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사람들 만나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오랜만에 만나면 뭘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고. 근데 괜찮아요. 그냥 만나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너무 억제하지 마세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어요. 물론 과하게는 안 되죠. 적당히 먹는 거예요. 당뇨 있다고 혈압 높다고 무조건 참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여요. 대신 조금만 먹는 거예요. 한 입, 두 입. 그 정도는 괜찮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무리해서 할 필요 없어요. 자기한테 맞게 적당히 하세요. 걷기 운동도 좋고 가벼운 체조도 좋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매일 하는 게 한 번에 1시간 하는 것보다 나아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다른 사람 생각도 인정하고 내 생각만 옳다고 우기지 말고. 그러면 다투는 일도 줄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사람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겁니다. 내일 걱정하지 말고 어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그 시간을 즐기고 지금 밥 먹고 있으면 그 맛을 즐기고 그렇게 현재를 사는 겁니다. 세 분의 할아버지들이 행복한 이유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친구들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을 즐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복의 비결이고 건강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행복한가요? 친구들과 자주 만나나요? 웃으면서 살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꿔보세요.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만난 세 분의 할아버지들이 제게 가르쳐 주신 건 단순한 건강 비결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요양원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실천하세요.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웃으세요. 먹고 싶은 거 적당히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과욕 부리지 말고 자기한테 맞게 적당히 사세요. 다른 사람 생각도 인정하고 마음 편하게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9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병원 걱정 없이 요양원 걱정 없이 자식들한테 짐 안 되면서 매일 친구들 만나서 웃으면서 살 수 있어요. 세 분이 헤어지면서 내일 또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점심 먹을 때 만나서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이렇게 내일을 기약하는 모습. 그게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 또 만날 친구가 있다는 것, 내일 또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일이 기대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일 만날 친구가 있고, 내일 먹을 맛있는 음식이 있고, 내일 할 재미있는 일이 있는 삶. 그런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